자, 121번 가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징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이미 흡국 현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는 마땅히 칠사를 먼저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칠사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니 변징원이 칠사는 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가 바로 그것이다. 자, 그러면 수령 칠사라고 하는 게 수령의 7가지 의무 같은 거죠. 자, 일단 수령 한번 봅시다. 자, 수령은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현령까지. 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수령이라고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 목, 군, 현의 지방관들을 말하는 건데 부목, 군현이라는 건 지방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수령이라고 하죠. 자, 수령은 행정, 다스리고 그리고 사법, 재판도 하고 군사, 요 기능을 갖는 거죠.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의 기능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령의 의무가 바로 수령 칠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령 칠사 한번 봅시다. 일단 농사를 성하게 한다. 그래서 농상성. 농상성은 농사와 성이 요게 이제 양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장려한다. 자, 그 다음에 호구증. 호구증은 호구를 늘린다라는 거니까 인구를 늘린다. 그리고 학교흥. 학교흥은 말 그대로 교육기관을, 학교를, 뭐 향교쯤 되겠죠. 학교니까 향교를 흥하게 한다. 융성하게 한다. 육성한다. 이런 뜻이겠고, 자, 그 다음에 부역균. 말 그대로 부역을 균등하게 한다. 세금을 제대로 얻는다. 공정하게. 그 다음에 군정수. 군정은 군역을 정확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균등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간활식. 간활식은 간악한 세력들을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나쁜 형리들을 처벌한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간활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간단하게 하고 간명하게 한다. 그래서 소송간이라고 그래요. 사송간. 그러니까 소송을 정확하게 하고 간단하게 한다. 자, 그래서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부역균, 군정수, 간활식, 사송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다 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수령이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기서는 수령 칠사 요게 중요하겠죠. 이게 수령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령은 임기 1800일 1800일이니까 5년 네, 5년쯤 되겠고 그 다음에 상피제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령은 지방관인데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냐? 당, 하관 중에서 참상관이 될 수 있어요. 기억나요? 당상, 당하, 참상, 참하 기억나요? 일단 이따 써봅시다. 참상관 이상. 참상관이면 육품, 종육품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상관은 종육품 이상이어야 수령으로 내려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참상관은 종육품 이상이고 참하관은 7품부터를 말해요. 정칠품부터를 참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한 6품 이상은 돼야 종육품, 6품 이상은 돼야 지방의 수령으로 파견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수령. 자, 그럼 여기서는 문제는 수령 칠사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굳이 이 수령 칠사를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딱 읽어보면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뭐 세금 정확하게 걷고 소송 잘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장려하고 인구 늘리고 농사 장려하고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다 안 외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한번 가볼게요. 1번 호구를 늘리게 하는 것, 늘게 하는 것, 호구증이었었죠. 이렇게 앞에서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것, 학교흥, 네, 학교흥. 자,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자, 그러면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는 건 수령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건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수령보다 직급이 높아야 돼.
쉽게 말하면 수령의 뭐라 그래야 돼? 선임이 하겠지,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수령보다 직급이 높으면서 도 전체를 관리하는. 지금 여기서는 부목 9년이면은 도보다는 낮은 행정구역이잖아요. 전국은 8도로 나누고 도 밑에 부목 9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도를 관리하는 관찰사가 수령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권을 갖는 건 관찰사가 갖는 역할이죠. 자,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는 것, 그러면 뭐 관찰사, 수령의 더 높은 상사, 선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 부역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 수령에 관한 일들까지 우리는 같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전국은 8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고 각 지역에 나머지 이제 작은 행정단위는 수령을 파견하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는 모든 부목 9년, 모든 행정구역의 모든 지역에 수령을 다 파견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수령이 있고 관찰사가 있고 나머지 이 지방 행정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유향소, 하나는 향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유향소라고 하는 건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리를 감찰하면서 그 다음에 향촌 자치, 향촌 자치를 위한 자치기구. 그게 바로 유향소고, 자, 유향소에서는 벼슬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향소의 관직. 자, 유향소의 관직은 좌수와 별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좌수, 별감 나오면 유향소. 유향소는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자치 조직. 그게 바로 유향소고, 자, 그 다음에 향리. 향리는 세습적 아전이죠. 자, 그리고 고려보다는 역할이 격화됐다는 거. 알죠, 여러분? 자, 고려보다 지위 격화. 고려보다 지위 격화라는 것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령, 그 다음에 관찰사, 그리고 지방자치조직인 요양소, 그리고 중인, 향리 이런 식으로 지방행정조직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1번 지방행정제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122번에서는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기의 제도가 처음 시행된 시기에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경성과 지방의 군사에 보인을 지급하는데 차등이 있다. 장기 복무하는 환관도 이 보를 지급한다. 장정 2인을 1보로 하고 갑사에게는 2보를 지급한다. 기병 수병은 수군은 1보 1정을 준다. 보병 봉수군은 1보를 준다. 보인으로서 취재에 합격하면 군사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제시문은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아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아는 제도를 한번 찾아봐야죠. 중요한 제도를. 자, 여기에서 보인을 뭐 얼마를 준다, 2보를 준다, 몇 보를 준다, 몇 보를 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조선시대의 군사 조직 중에서 보법이라고, 군사 제도 중에서 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세조 때 만들어진 제도 중에서 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보법이라고 하는 건, 자, 장정들이 원래는 16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원래는 16에서 60세까지 군대를 다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군대를 가는 사람 정군, 하지만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인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 보인은 정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인이라고 하고, 보통은 1 정군 2 보인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인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줄에 보인, 마지막 줄에 보인, 그래서 보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아 이거 보법이구나 라는 걸 구분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세조라고 썼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조선시대를 그냥 물어보는 거, 조선 전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은 세조라고 알아두시고 알겠죠? 여러분은 세조라고 알아주시고 정군이라는 건 이 보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금방 말했던 것처럼 16에서부터 60세까지의 정남, 양인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군으로 실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고인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고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조선 전기의 이제 군사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중앙군, 지방군. 네, 그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까요? 중앙군, 지방군, 그 다음에 방어 체제까지 봅시다. 그리고 기타. 자, 이렇게 볼게요. 중앙군부터 한번 봅시다.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5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영진군. 그 다음에 방어 체제는 조선 초에는 ik군 체제라고 하는 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진관 체제로 바뀌죠. 진관 체제. 자, 진관 체제는 세조 때 실시됐던 제도고 5위도 세조 때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새군. 그래서 조선 초에만 잠깐 있었어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새군이 조선 초에 잠깐 있었죠. 그래서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군, 그 다음에 방어체제는 진관체제, 그리고 잡새군 이렇게 바뀌고 이 진관체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16세기 명종 때로 가면 조선 중기로 가면 제승방약 체제로 바뀌죠. 우리는 제승방약 체제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약 체제까지 여러분 진관체제가 시험에는 잘 나오죠. 진관체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5위 정도? 네, 구분만 하면 돼요. 5위는 그냥 조선 전기구나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때 다시 바뀐 거랑 조선 전기랑 그때 다시 한번 비교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만큼만. 우선 요만큼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재심은? 자, 여기서는 지금 조선 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를 찾아라. 자, 그럼 1번 가볼까요? 자, 중앙군을 5군형으로 편성하였다. 중앙군을 5군형으로 편성하였다. 이게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5군형. 자, 두 번째. 2군 6위가 중앙과 국경을 수비하였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군은 왕의 친위부대. 그쵸? 그 다음에, 수도나, 그 다음에 국경 방어는 6위가 담당했죠? 요거는 고려시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군은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자, 지방군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자, 여기서 요 진관체제를 말하는 거죠.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방어체제, 진관체제, 요게 바로 조선 전기. 자, 그 다음에 4번이 양반부터 노비까지 소고군에 편성되었다. 자, 소고군은 조선 후기의 소고군이죠? 지방군. 그리고 양반부터 평민까지 다 편성됐다. 천민까지 양천 혼성군. 양천 혼성군. 지방군이 생각이 안 났어. 조선 후기 지방군. 양천 혼성군. 이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진관체제가 뭐냐?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자, 지역 단위 방어 체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죠. 자, 거진. 이 진이에요. 각 지역마다 진이 설치돼. 그냥 자기 지역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관체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제승방약 체제는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기에 좋게 대규모 적 방어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재승방역 체제. 그래서 자, 요 재승방역 체제 같은 경우는 자, 요걸로 써볼까요? 지금 요 초록색으로 칠시된 게 진관 체제면 재승방역 체제는 요거예요, 요거. 정해진 지역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에서 군대가 커지면 요 커진 군대를 이제 많아진 군대를 가지고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는 거고 서울에서 지휘관이 파견돼요. 장군이 파견돼요. 그래서 요 장군이 요 군대 모여진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 그런 걸 재승방약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흐름을 알아두시면 돼요. 진관 체제, 재승방약 체제. 요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미리 얘기하면 이게 재승방역 체제를 실시했으나 대규모의 적을 방어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죠. 임진왜란 같은데. 자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대. 그러면 차라리 자기 지역이라도 잘 지키는 게 낫지. 그래서 진관을 복구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지방군이 소고군이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진관 복구, 소고군 체제 요게 언제냐? 요게 선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는 이런 체제로 바뀌죠. 그래서 진관에서 재승방약으로 다시 진관 복구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조선 전기를 찾아라 라는 거였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조선시대의 관리 선발 방식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네,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을. 자, 옳은 걸 골라봅시다. 자, 1번부터 기억부터 볼까요?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에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천거도 시행되었다. 자, 일단 조선시대 관리 선발 제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제. 자, 조선시대 관리가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과거제도죠. 자, 과거제도 같은 경우는 문과, 무과, 잡과. 문과, 무과, 잡과가 실시되고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말고 자, 우리 아버지가 2품 이상의 고위관료야. 나 시험 안 봐도 되지. 부럽다. 그랬으면 좋겠다. 고위관료의 자제들은 시험 안 보고 싶다. 그치? 이게 음서제도 무능. 다시 태어나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이 천거제도라고 하죠. 천거. 자, 요 천거 추천을 받는 제도. 자,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받는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량과라고 하는 제도예요. 현량과. 자, 그러면 현량과는 언제? 중종 때? 네, 누가? 조광조가 요거 주장했었죠. 그래서 현량과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아시죠, 여러분? 조광조가 제거되면서 현량과도 폐지가 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실시했던 제도가 현량과.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하급 관료들을 뽑을 때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관료를 뽑아요. 취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제. 자, 그 다음에 서리 선발 시험이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리를 선발하는 시험, 서리나 뭐 향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걸 리과 서리 선발 시험. 이 취재라는 건 딱 여기는 서리만 뽑는 거잖아요. 취재는 분야가 다양해요. 잡과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사라고 해서 하급 군인을 뽑을 때도 취재를 통해서 뽑고 이거는 이제 범위가 좀 다양하고 여기서는 딱 공무원, 딱 그 서리. 그래서 그 서리만 뽑을 때는 요 리과라고 하는 거를 보죠, 시험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사실 다양하긴 해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고 음서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음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만 대상으로 하고 고위직 승진 불가. 고위직
승진 불가. 고관으로 승진이 불가하다. 네,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과는 또 소과 있고,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죠.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1차, 2차가 있는 거죠. 크게 예비 시험이 있고, 본 시험이 있고. 자, 무과는 소과 없고, 교육기관 따로 없고, 없죠. 없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의과, 율과, 그 다음에 음양과, 그 다음에 역과, 이런 식으로 과목이 정해져 있고, 의과는 의원 되는 거, 율과는 법률 전문가, 음양과는 뭐 천문학이나 관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과는 통역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목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우리는 제시문? 자, 우리 기역 하다 말았죠? 자, 기역.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에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천거가 있다. 있다. 네, 있다. 기역 맞고. 자, 니은. 문과와 함께 무과를 시행함으로써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다. 네. 그래서 조선은 우리가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해요. 고려는 그냥 귀족 사회라고 해요. 왜냐면 고려는 무과 없잖아요. 고려는 무과가 없으니까 양반이 아닌 거예요. 물론 고려의 사료 중에 보면은 양반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문관, 무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에 와서야 요 무과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요 무과가 실시된다는 게 바로 양반 관료제 사회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자, 기술관, 서리, 하급군인 등 하급 실무직을 등용하는 특별 시험 채용 시험인 취재가 있다. 있다. 네, 취재 아까 우리 설명했죠. 요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관료를 선발하는 취재. 자, 그 다음에 음서제의 대상의 폭은 고려보다 확대되었다. 아니고 축소. 자, 고려는 5품 이상, 조선은 2품 이상. 축소된 거죠. 그래서 리을 틀리고 기억니은 디귿 맞죠? 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왔으니까 또 과거 시험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자, 봅시다. 문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과는 우리 금방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소과 시험이 있어요. 소과 시험은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생원과랑 진사과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골라보세요. 생원과와 진사과 중에서 유교 경전 시험을 보는 건 생원과야? 진사과야? 자, 생원과는 유교 경전 시험을 보는 거죠.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사과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문 말하자면 한문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요 한문학. 그러니까 진사과가 논술 시험이고 지금으로 하면, 그 다음에 요 생원과가 이제 유교 경전 시험 보는 거니까 이제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고, 여기는 글짓기 하는 거고, 그래서 한문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절차. 절차는 초시. 자,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를 고려하자. 자, 말하자면 각 도마다 인원을 달리해서 인구 비례로 뽑는다. 그래서 초시. 그 다음에 복시. 그래서 복시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두 번의 시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 관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죠.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한테는 뭘 줘요? 백패. 백패는 합격증. 합격증서를 주죠. 그래서 백패를 준다. 그 다음에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례로 생원과와 진사과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과, 소과. 자, 그 다음에 문과, 소과 합격하면 이제 문과, 대과. 대과로 갑시다. 대과는 절차만 알면 되죠. 절차는 초시. 자, 초시는 역시 각 도의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자, 그리고 나서 복시. 자, 복시 2차 시험이죠. 여기서 일단 선발을 다 해요. 끝. 여기서 합격하면 합격이야. 자, 몇 명 뽑냐면 33, 33명을 선발하죠. 그리고 이 33명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 합격이죠. 다만 전시라는 걸 통해서 순위를 정하죠. 전시는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실제로 주제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전시. 그래서 여기는 순위를 정하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증으로 뭘 줘요? 홍패, 네, 홍패를 주죠. 자, 그리고 33명의 등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 하면 장원급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갑, 을, 병으로 등급을 나누죠. 그래서 또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장원급제 하게 되면 원래는 9품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6품으로, 종 6품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안 해도 되고 종 6품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홍패.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과 얘기하고 있는데 문과는 현직 관리도 응시할 수 있다. 맞아요? 문과는 현직 관리도 응시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9품 아니고 조금 높아. 근데 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몇 등급을 높여줘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벼슬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문과, 소과와 대과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무과. 무과는 그냥 여기다 써볼까요? 자, 무과는 소과 없고 예비시험 없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따로 없죠. 자, 그리고 장원도 따로 없어요. 그리고 복시에서 28명을 선발. 자, 여기서는 복시에서 28명을 선발한다. 자, 문과, 대과, 복시에서는 33명. 무과, 복시에서는 28명.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선발이나 마찬가지고 역시 전시를 봐요. 그래서 왕이 딱 관람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대결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기시험 보는 것처럼 무술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서 1등을 해도 장원으로 뽑진 않죠. 왜냐면 무과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1등을 뽑기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따로 1등을 뽑지 않고 그냥 갑을병 순위만 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잡과. 잡과는 금방 4과목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각 해당 관청에서 선발. 자,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및 선발.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 및 선발.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시 잡과도 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관청에 들어가서 배우고 거기서 주관하는 과거에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잡과 시험은 수시로 실시될까요? 3년마다 실시될까요? 잡과는 수시로 실시된다? 3년마다 실시된다. 3년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험은 무조건 3년마다. 식연시라고 하죠. 자, 물론 3년마다 실시되는 게 너무 텀이 길기 때문에 특별 시험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별시, 알성시, 증광대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알성시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라는 거. 지금 막 기억이 막 나야 돼. 여러분 지금 막 기억이 나고 있죠? 제가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기억이 막 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과거 시험을 공부하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 TV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거더라? 메타인지. 들어봤어? 요즘 광고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와.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거.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진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래,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지? 요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특히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타인지 광고에 딱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말해줘야지 가서 학생들한테 말해줘야겠다 이거. 메타인지 니들한테 필요한 거야. 메타인지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하잖아요. 이거를 막 다 깨알같이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거 알아. 요건지. 아니면 잘 모르네? 어떡하지? 생각이 안 나네? 그건지. 이걸 구별을 잘 하셔서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한데 아리까리한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과거 시험, 과거제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죠? 아까 막 재생방역 체제 생각이 안 나. 오늘은 그러면 군사조직을 공부를 해야겠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문풀의 목적은 그건 거 아시죠?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완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제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넘겨봅시다. 사림의 대도와 붕당정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요즘 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또 MZ세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넌 다 MZ세대겠지? 20, 30대야. 그냥 20, 30대가 MZ세대야. 다 20, 30대겠지? 요즘 MZ세대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그래요. 자, 보시면 124번 봅시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천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 후에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시험,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천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추천을 통해서 관직에 등용하는 거. 그런데 이제 추천을 받아요. 그럼 이제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 뭘 믿고 등용을 하겠어. 그러니까 조금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궁궐에 모아놓고 뭔가 이제 대책을 좀 이렇게 제시하게 해라. 그런 얘기고요. 자,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안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예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청구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행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뭐 학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추천할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듯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천거하는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량과. 자, 그러면 현량과를 하자고 주장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량과 실시를 주장한 이 사람은 누구? 조광조가 되겠죠. 자, 중종 때 조광조? 네, 중종 때 조광조. 자, 그러면 우리는 조광조의 주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주장 또는 정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써볼까요? 현량과 실시. 네, 현량과 실시 주장했죠. 현량과는 관리를 추천하자. 추천 제도를 제시했었고, 자, 그 다음에 불교와 도교를 좀 배제하죠. 탄압을 하는데,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관청인 소격서를 폐지하자. 자, 그 다음에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자.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하자. 향약의 보급을 주장했었죠. 중국의 여씨 향약을 도입해서 보급을 하자. 실정에 맞게 보급을 하자. 자, 그 다음에 경연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위훈을 삭제하자. 자, 위훈 삭제라고 해서 중종 반정 과정에서, 중종이 왕이 됐죠? 중종 반정 과정에서, 즉 연산군 쫓아내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훈이 없는데도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훈을 깎아버리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제시를 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 조광조는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치 때문에 기묘사화로 제거가 되죠. 기묘사화로 사사 제거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시문 가볼까요? 1번, 기묘사화로 탄압을 받았다. 여러분,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조광조. 정답은 1번. 중종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두 번째,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자, 이번에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은 김종직의 글이에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조문하는 그런 글이고, 자, 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수록한 사람은 김종직이 아니고 김일손이라는 사람이죠. 자, 김일손이 자기의 스승님인 김종직의 글을 사초에 실었다가 요게 이제 꼬투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무슨 사화? 요게 무오사화. 요게 무오사화구나. 그래서 무오사화가 일어나서 결국에 김일손은 죽고 그 왜 있잖아요. 부관참시. 알죠? 아니 부관참시란다. 거열형 있죠. 능지차선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죽고 이 김종직은 부관참시라고 해서 관을 열어서 다시 목을 베는 또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일손이 다 제거되고 김종직도 다시 한번 또 제거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게 무오사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김일손. 자, 그다음에 3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여러분 문정왕후가 누구? 명종의 엄마예요. 명종. 그러니까 명종이 즉위를 했어. 자, 명종이 즉위했어요. 자, 그러면 명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어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명종의 친엄마, 엄마가 수렴청정을 해요. 그게 바로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있었다. 자, 그러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쪽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문정왕후 쪽 사람. 그러니까 윤원영.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소윤이라고 불렀죠. 소윤. 그냥 뭐 훈구라고 간단하게 여러분 알아두셔도 되고 아니면 요 명종, 요 문정왕후 쪽 측 사람. 요 사람들이 바로 소윤, 윤원영 쪽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요쪽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데 동조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 때문에 있었던 게 뭐지? 그게 무슨 사화? 요게 갑자사화예요. 요게 갑자사화고 그럼 갑자사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 훈구. 네, 훈구. 맞아요. 연산군과 훈구죠. 연산군이랑 훈구지? 네. 그래서 갑자사화를 주도했다? 훈구. 자, 그래서 훈구, 이제 연산군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연산군의 생모 유씨를 폐비하는 데 동조하였다라고 하면, 연산군이라는 이제 성종이라고 해야 되겠네. 왕으로 하면은. 요 사건이 일어난 건 성종이고, 이것 때문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써볼게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그리고 이거의 원인이 되는 폐비윤씨 사건은 성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훈구. 3번도 훈구, 4번도 훈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125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다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룡이, 요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조룡이 어금니와 뿔을 휘두른다고 한 것은 세조를 가리켜 시황제에 비긴 것이요. 회황을 찾아내어 민망에 따랐다. 라고 한 것은 노산군을 가리켜 의제에 비긴 것이고 그 인의를 볼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노산을 가리킨 것이니 의제의 마음에 비추어 말한 것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 아는 사람 찾으면 돼요. 일단 아는 사람 우리 들어본 사람 누구? 세조. 세조 울지 알잖아요. 세조하고 자 그러면 뭔가 세조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세조랑 그리고 노산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산군이 단종이에요. 단종이 이제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숙종 때 다시 복귀가 돼서 단종이 된 거고 그전에는 노산군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강등됐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세조와 노산군이 나오는데 요 두 사람에 관련된 일을 세조가 노산군을 쫓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 글과 연결시킨 거다라는 뜻이고 자, 거기서 보시면은 세조가 쉽게 말하면 의제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회왕과 의제를 죽이고 시황제가 이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수장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세조가 노산군을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을 비유해서 글을 쓴 거다. 그래서 이게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다.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해서 이거를 여기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여기 나왔죠. 김일손이라는 제자가 사초에 실었는데 이때 요 사초를 편집을 해서 실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훈구가 이거를 본 거예요. 조의제문을.
근데 이 훈구 세력 중에 요 김일손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김일손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김일손이 거절을 해가지고 김일손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극돈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극돈이가 어떻게 하면 김일손을 좀 어떻게 처리를 좀 해볼까 이렇게 쫙 꼬투리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 조의제문을 발견한 거야. 이것들 봐라. 세조를 비판한 글이네. 그러면서 사초를 원래 왕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사초를 가지고 연산군한테 간 거야. 그래서 요거 봐라. 너도 한번 읽어봐. 딱 봐. 세조를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연산군이 동조를 한 거죠. 맞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제거가 됐다. 요게 무슨 사화? 무오사. 그래서 연산군 때 있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죠. 자, 그러면 125번에 나오는 게 바로 무오사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패비윤씨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자, 패비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화는 네, 갑자사화. 그렇죠. 요거는 갑자사화지. 연산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훈구 세력은 조광조 일파를 모함하여 죽이거나 유배보냈다. 조광조가 제거된 사화는 기묘사화. 중종. 기묘사화. 자, 훈구 세력이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아 살림을 제거했죠. 네,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훈구 세력이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 요건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중종반정. 자, 중종반정을 주도했던 건 훈구 살림? 훈구 살림? 중종반정은 연산군 쫓아내고 중종을 왕 만든 거잖아요. 요걸 주도한 건 훈구 살림? 훈구? 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해? 훈구. 왜냐면 이때 고위관리들이 누구야? 훈구잖아. 그러니까 훈구가 주도해서 왕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훈구가 자꾸 중종에 간섭을 하니까 조광조를 등용을 했어. 근데 조광조가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을 하니까 결국은 제거하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더. 자, 이 사건들의 사화의 순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무갑기을. 무갑기을 순서대로죠. 무사와 갑자사와, 연산군, 그 다음에 기묘사와, 중종, 일사사와, 명종. 그래서 무갑기을 순서대로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복습하시고 내용 잘 헷갈리는 것들은 꼭 알아두시고 알겠죠? 거기까지가 공부 완성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